엔터티 매핑입니다. 엔터티 클래스는 엔터티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엔터티 어노테이션을 지정합니다. 엔터티 클래스가 매핑하게 될 테이블을 지정하기 위해서 테이블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어노테이션의 네임 애트리뷰트는 엔터티 클래스명이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엔터티 클래스명과 테이블명이 같으면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더 아이템 엔터티 클래스와 같이 테이블명이 오더 언더라인 아이템으로 동일하지 않다면 반드시 테이블 어노테이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엔티티 클래스는 디폴트 생성자나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생성자를 갖는 엔티티 클래스에는 반드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엔티티 클래스의 필드에는 컬럼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테이블의 컬럼과 매핑시킵니다. 이 컬럼 어노테이션의 네임 애트리뷰트도 필드명이 디폴트 값입니다. 따라서 컬럼명과 필드명이 동일하다면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엔티티 클래스의 필드명과 테이블의 컬럼명이 다르면 반드시 컬럼 애트리뷰트를 사용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컬럼 어노테이션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필드가 컬럼과 매핑되기 때문에 만약 엔티티 클래스의 필드가 테이블의 컬럼과 매핑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필드에 트랜지언트 어노테이션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엔티티 클래스의 네임 필드와 프라이스 필드는 인벤토리 테이블의 컬럼과 매핑하지 않기 때문에 트랜지언트 어노테이션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엔티티 클래스는 반드시 기본 키, 즉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 키는 ID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설정합니다. 이 ID 어노테이션이 지정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ID 어노테이션이 필드에 지정되면 필드 값은 필드를 통해서 액세스되고 getter 메소드에 설정되면 getter 메소드를 통해서 액세스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필드에 설정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또 액세스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애트리뷰트가 액세스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cess type.field를 지정해서 필드를 통해서 액세스하도록 지정합니다. 만약 프로퍼티를 지정하면 getter 메소드를 통해서 액세스됩니다. 모든 테이블은 기본 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본 키가 없는 테이블을 정의할 수는 있지만 테이블은 기본 키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 키는 결코 널이 될 수 없고 각 로우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식별 값이 저장되고 또 이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후보 키, 즉 캔디데이트 키 중에서 자연 키, 즉 내추럴 키를 기본 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 키란 업무적으로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키를 말합니다. 학번이나 사원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자연 키에 해당됩니다. 또는 대리 키, 즉 서로게이트 키를 기본 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키는 업무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유일한 값을 갖습니다. 기본 키를 자연 키로 할 것인가 대리 키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JPA는 대리 키를 기본 키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문관리 예제 시스템에서도 대리 키를 기본 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리 키를 생성하는 방식은 데이터베이스마다 다릅니다. 오라클과 포스트그레시큐엘은 Generated as Identity 예약을 사용해서 속성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SQL 서버는 아이덴티티 예약을 사용하고
MySQL은 오토 인크리먼트 예약을 사용해서 속성을 지정합니다. 이들 속성이 지정된 식별자 컬럼은 중복되지 않는 일련의 순차적인 숫자 값이 자동적으로 저장됩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는 시퀀스도 많이 사용합니다. 대리키를 설정할 때는 기본 키 필드에 Generated Value Annotation을 추가하고 스트래티지 애트리뷰트에 Generation Type 열거형으로 식별자 생성기 옵션을 설정합니다. 이 애트리뷰트의 디폴트 값은 오토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식별자 생성기를 선택합니다. 아이덴티티가 지정되면 식별자 컬럼을 지원합니다. 이 설정은 오라클과 SQL 서버, MySQL, PostgreSQL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시퀀스는 시퀀스 사용 식별자를 생성합니다. 이 설정은 오라클과 PostgreSQL이 지원합니다. 테이블은 테이블의 가장 마지막에 생성된 기본 키 값에 의존해서 식별자를 생성합니다. 이 설정은 SQL 서버와 MySQL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본 키가 Generated as Identity나 Identity 그리고 Auto Increment 예약을 사용해서 지정되었다면 이처럼 Generated Value Annotation의 Strategy Attribute에 Generation Type Identity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 시퀀스를 사용한다면 Strategy Attribute에 Generation Type Sequence를 지정하고 Generate Attribute에 Sequence Generate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Sequence Generator Annotation으로 Name Attribute에 Sequence Generate 이름을 지정하고 Sequence Name으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된 시퀀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자연키로 기본키가 설정된 경우에는 단일키인 경우에는 ID Annotation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연키가 복합키인 경우에는 두 가지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정 방법은 컴포넌트 즉 포함된 객체 타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Employee ID 클래스는 Last Name과 First Name 두 개의 필드가 복합되어 하나의 자연키를 구성합니다. 이 경우에 컴포넌트 즉 포함된 객체 타입은 equals와 해시코드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embeddable annotation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즉 포함된 객체 타입의 필드에 embedded ID annotation을 지정합니다. 컬럼 매핑을 재정의하고 싶다면 attribute override annotation과 attribute override annotation을 사용을 해서 필드와 컬럼을 매핑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중키 속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키 컬럼 타입으로 사용할 컴포넌트 즉 포함된 클래스를 ID 클래스 annotation을 사용해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각 필드에 ID annotation을 지정합니다.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과 관계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order item 테이블은 product 테이블과 1대1 관계를 갖습니다. 또한 order item 클래스와 product 클래스도 1대1 관계를 갖습니다. 1대1 관계는 일반적으로 many to one annotati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order item 클래스의 product 필드에 many to one annotation을 지정합니다. 이와 함께 조인하는 외래키를 설정하기 위해서 join column annotation에 name attribute에 조인하는 외래키 컬럼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1대1 관계가 기본키를 공유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벤토리 테이블은 프로덕트 테이블의 기본키인 프로덕트 ID를 외래키로 참조하는 기본키를 갖는 1대1 식별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키를 공유하는 1대1 관계는 one-to-one annotation을 사용해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클래스의 프로덕트 필드에 one-to-one annotation을 설정하고 join column annotation의 name attribute에는 1대1 관계를 조인하는 외래키 컬럼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maps ID annotation은 product entity의 기본키 값을 inventory entity의 기본키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기본키 필드의 타입은
참조 타입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ID 필드의 타입은 이처럼 참조 타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에 프로덕트 테이블의 로우를 가져올 때 인벤토리 테이블에 같은 기본 키를 갖는 로우를 읽고 싶다면 양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프로덕트 엔티티 클래스에도 원투원 어노테이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투원 어노테이션의 mapped by attribute에는 양방향성을 갖는 경우에 자신이 관계를 소유하지 않는 엔터티에서 관계를 소유한 엔터티에 필드명을 지정합니다. 보통은 외력키를 갖고 있는 엔터티가 관계를 소유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mapped by attribute에 지정된 product는 인벤토리 엔터티 클래스의 프로덕트 클래스의 프로덕트 필드 이름입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로우가 삭제될 때 인벤토리 테이블에서 해당 기본키 값을 갖는 로우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캐스케이드 애트리뷰트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캐스케이드 타입 remove는 외래키 제약에 on delete cascade가 지정된 것처럼 로우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됩니다. 테이블이 1대다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더즈 테이블은 오더 아이템 테이블과 1대다 관계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1대다 관계는 one-to-many annotation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즈 필드에 one-to-many annotation이 지정이 되면 오더즈 테이블에서 로우를 가져올 때 오더 아이템 테이블에서 같은 오더 아이디를 갖는 모든 로우를 가져와서 아이템즈 필드에 저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즉시 모든 로우를 다 아이템즈 필드에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는 fetch 애트리뷰트에 지정된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fetch 타입 raise의 경우에는 게으른 가져오기로 오더 아이템 테이블의 로우를 즉시 질의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될 때 비로소 질의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나 fetch 타입 eager는 오더 아이템 테이블의 로우를 열심히 즉시 질의해서 가져옵니다. 앞에서 원투원 어노테이션이 지정된 경우의 디폴트 행위는 fetch 타입 eager이지만 원투매니 어노테이션이 지정된 경우에는 fetch 타입 raise가 디폴트입니다. 따라서 오더 아이템 테이블의 로우를 즉시 가져오고 싶다면 이처럼 fetch 타입 eager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캐스케이드 애트리뷰트에 지정된 캐스케이드 타입 all은 앞에서 사용했던 캐스케이드 타입 remove를 포함해서 persistent 지속성, refresh 다시 읽어오기, merge 병합, detach 지속성 컨텍스트에서 제거 옵션이 모두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더 엔터티를 오더즈 테이블에 저장하면 같은 오더 아이디 키값을 갖는 모든 오더 아이템 엔터티들도 함께 오더 아이템 테이블에 저장되고 오더 엔터티를 오더즈 테이블에서 삭제하면 같은 오더 아이디 키값을 갖는 모든 오더 아이템 엔터티들도 오더 아이템 테이블에서 삭제가 됩니다. 만약에 오더 아이템 엔터티가 오더 엔터티를 알아야 한다면, 즉 양방향성을 갖는다면 오더 아이템 엔터티 클래스의 오더 필드에 many to one annotation을 지정합니다. 이때 관계의 소유권은 오더 아이템 엔터티가 갖게 되기 때문에 관계를 소유하지 않는 오더 엔터티에는 mapped by attribute를 지정하고 join column annotation을 제거합니다. 객체 모델은 이와 같은 다대다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주가 여러 직원을 가질 수 있고 직원도 여러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 employer 클래스는 이처럼 employees 컬렉션을 필드로 가질 수 있고 직원인 employee 클래스도 컬렉션 타입의 employers 필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모델에서는 이러한 다대다 관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차 테이블 또는 연관 테이블을 매개로 하는 두 개의 테이블을 1대다 관계로 해소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다대다 관계는
many-to-many annotation으로 설정합니다. 이 many-to-many annotation의 target entity attribute에는 관계를 갖는 대상 엔터티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join table annotation으로 교차 테이블을 지정합니다. name attribute에는 교차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하고 join columns와 inversion columns attribute에는 두 테이블의 join 컬럼을 지정합니다. 또한 객체 모델은 상속성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원 regular employee 클래스와 임시 사원 temporary employee 클래스는 모두 부모 클래스인 사원 즉 employee 클래스에서 파생하는 자식 클래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의 상속성을 관계 모듈로 표현할 때는 세 가지 매핑 전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클래스 계층당 단일 테이블 전략으로 클래스 계층도의 모든 클래스를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하고 사원 구분 컬럼을 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테이블의 데이터는 이와 같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원의 경우에 employee 타입은 regular가 저장되고 regular employee 클래스에 포함되지 않은 employee wage와 employee time 값은 null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 사원의 경우에 employee type 컬럼에 temporary가 저장이 되고 temporary employee 클래스에 포함되지 않는 employee salary 컬럼에는 null이 저장됩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려면 inheritance annotation의 strategy attribute에 inheritance type single table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discriminator column annotation의 name attribute에는 사원 구분 컬럼명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discriminator type attribute에는 컬럼의 타입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파생 클래스에는 discriminator value annotation을 사용해서 타입 유형 컬럼에 저장할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regular employee 클래스에는 regular 문자열을 지정하고 temporary employee 클래스에는 temporary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서브 클래스당 테이블 전략으로 서브 클래스당 각각 하나의 테이블을 할당하고 슈퍼 클래스의 필드를 포함시킵니다. 이 경우에 employee regular 테이블에는 이와 같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employee temporary 테이블에는 이와 같이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이 매핑 전략을 사용할 때는 슈퍼 클래스의 inheritance annotation에 inheritance type table per class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employee 클래스에는 inherit annotation의 strategy attribute에 inheritance type table per class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파생 클래스에는 table annotation을 사용해서 name attribute에 파생 클래스 엔터티와 매핑되는 테이블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regular employee 클래스에는 employee regular 테이블명을 지정하고 temporary employee 클래스에는 employee temporary 테이블명을 지정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조인된 서브클래스 전략으로 슈퍼클래스와 서브클래스를 각각 테이블에 매핑시키고 서브클래스 테이블과 식별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테이블에는 자신의 컬럼 값만 저장합니다. 그래서 employee 테이블에는 employee name 컬럼 값만 저장이 되고 employee regular 테이블에는 employee salary 그리고 employee temporary 테이블에는 employee wage와 employee time 컬럼 값이 저장됩니다. 이 매핑 전략을 사용할 때는 슈퍼클래스의 inheritance annotation에 strategy attribute에 inheritance type joined를 지정합니다. 이와 함께 테이블 annotation으로 매핑되는 테이블명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파생 클래스에도 테이블 annotation을 사용을 해서 파생 클래스 엔터티와 매핑되는 테이블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employee 클래스의 경우에는 employee, regular employee 클래스의 경우에는 employee regular, temporary employee 경우에는 employee temporary 테이블명을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복잡한 매핑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외래키가 포함된 복합키입니다. 여기서 멤버 테이블의 기본 키는 복합키로 네임 컬럼과 디파트먼트 아이디 컬럼을 갖습니다. 근데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 컬럼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디파트먼트 아이디 기본키를 참조하는 외래키입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복합키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즉 포함된 객체 타입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임 필드와 디파트먼트 아이디 필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베더블 어노테이션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복합키를 갖는 엔티티 클래스에는 아이디 클래스 어노테이션으로 컴포넌트, 즉 포함된 객체 타입을 지정하고 외래키를 갖는 필드에는 many to one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조인 컬럼 어노테이션으로 참조하는 외래키 컬럼을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복합 외래키를 참조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타스크 테이블은 멤버 테이블에 복합키인 네임과 디파트먼트 아이디 컬럼을 외래키로 참조합니다. 이 경우에 타스크 엔티티 클래스에는 many to one 어노테이션을 지정하고 조인 컬럼즈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조인되는 컬럼을 지정합니다. 만약 두 엔티티 사이의 양방향성을 갖는다면 멤버 엔티티 클래스에 one to many 어노테이션을 지정하고 조인 컬럼즈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조인되는 컬럼 이름과 참조되는 컬럼 이름을 지정합니다.